여러 가지 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말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예. 핫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통일이나 뭐 북한 문학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 무겁게 말고 대중적으로 인문적으로 얘기를 풀어내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역사 쪽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어요. 남북한이 정말로 진짜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역사 쪽,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학과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학과에서는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씩 답사를 가요. 2박 3일씩. 전체 학과 구성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죠. 이번에는 뭐 전라남도 가면 다음번에는 뭐 경상남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맛집 탐방 맛집은 보통 이 답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하죠. 저도 답사 많이 다녀봤는데 실제 공부는 잘 안 하잖아요. 아니, 답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버스 타고 다녀봤는데 버스에서 자고 야, 게임에 일어나서 맛있는 거 오늘 점심 먹고 어디서 먹냐? 막 네, 산책 좀 하다 다시 버스를 이분이 약간 세대가 옛날 세대라서 그래요. 네. 보통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를 해드리자면 답사 다니거든. 답사를 조금 옛날만큼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예. 만약에 북한을 가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답사 붐이 일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국의 역사학과들에서는 이 답사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발생할 것 같아요. 역사 국어학 말씀하셔가지고 그 건축 분야도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개성 가고 싶어서 이제 난리죠. 거기는 그 한옥마을이 너무 잘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북천 뭐 이런 거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왜냐면 거기가 이제 38선 이남이거든요. 그래서 폭격을 피했거든요, 전쟁 때. 그러니까 한옥 남아 있는 게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려시대 유적도 있고 해서 거기 엄청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답사문화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 그렇게 학창 시절에 부러워하셨던 직접 발굴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는. 네, 그렇죠.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저보다는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역사학자는 그래도 문헌을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고대사 분야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고하고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거기는 땅을 파서 그러면 북한의 끄집어내니까. 고고학자들은 별로 활동을 안 하나요? 북한에서도 하죠. 하는데 이미 그들이 많이 해놓은 작업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있는데 고고학이라는 것은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장비가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그렇죠.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좋은 장비 이런 것 이용해서 좀 더 좋은 발굴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아니 뭐 비단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너무 예. 그 일단 관광 산업의 획기적인 그 변화가 있을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 전국의 엔터테인먼트 학과들도 완전히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의 아까 말한 예술적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기 하나씩 다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그런 자연을 배경으로 그런 것들이 그 지역마다 이렇게 개발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급 관광 코스가 만들어져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라스베가스의 오쇼, 카쇼 같은 게 그런 평양에서. 이제 아이들 장난이 옵니다. 그쵸. 적어도 라스베가스가 한 무대에 막 1,500명 뭐 이런 한 마을 사람이 전부 다 나오는 이미 기획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영화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교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 때는 사실 영화의 전성기였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그 할리우드 영화 2만여 편을 자기가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화광이고 영화 예술론이라는 책도 냈어요. 그래서 그 교시에 따라서 연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김정은 때로 와서는 영화가 거의 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12년 이후로는 뭐 한 편, 두 편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영화 인력들이 꽤 많이 있고 거기도 약간
국가주의로 영화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과 우리의 시스템이 합쳐지면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을 또 북한이 잘하는 유명하죠. 애니메이터.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은 애니메이션 최고죠. 세계 최고죠. 근데 이제 북한 소재 영화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북한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되는 어떤 일이었는데 네.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이제 북에서 뭐 너무 아니요, 많이 다뤘죠. 방공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정말 괴물, 몬스터, 뭐 도깨비 막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거의 매 학기에 2번은 그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리 장군 보면서 북한 가면 다 저렇게 뿔나 있나 네,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적 견지에서의 북한관을 완전히 결정지은 굉장히 중요한 영화죠. 또리 장군 얘기하셨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은 게 지금도 우리는 또리 장군의 주제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또리 장군 나아가신다. 야, 이걸 이를 비켜. 이거 기억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 그런데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 보는 영화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 이미지라는 게 네. 정말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그렸던 어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들이 조금씩은 좀 현실감 있는 캐릭터가 그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강철비나 뭐 의형제 이런 작품들 뭐 다 보셨겠지만 그런 변화들이 또 눈여겨볼 그 만한 게 북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제 최소한의 전제. 예, 다만 체제가 다를 뿐이지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라는 이제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영화들이죠. 요즘 북한을 다루는 방식도 좀 약간 클리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클리셰가 네. 있고요. 일단 그 배우들을 누가 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네. 강동원, 꽃미남 고규 이런 사람들이 북한 김수현.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들이 북한 사람 연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아까 또리 장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는 더 강한 수를 써서라도 이걸 깨고 싶다라는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묵하고 정의 그렇죠. 명령을 받아서 하지만 인간적인 면모는 또 있고 막 약간 어떤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남한 사람은 개그를 맞잖아요. 항상 말이 많고 떠들고 뭐 싸움 같은 것도 항상 뒹굴고. 예. 반면에 좀 북한에서 약간 온 찌들어 사람들은 있고 약간. 예, 그렇죠. 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절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고. 거기서 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유머 감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약간 유머 감각이 없게 그려지고 남한 사람들은 약간 웃긴 사람들로 그려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서로 비슷해져. 동화되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피식피식 하다가 이제 그렇죠. 빵 터지는. 근데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대중음악 쪽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프로듀스 101 같은 거 북한에서 하면 재밌겠다.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바뀔 것 중에 하나가 대중음악이나 클래식 같은 음악과 공연 부분. 사실 북한의 오케스트라 같은 수준은 우리가 사실은 넘사벽이다라는 얘기가 틀리지 있어요. 않으니까요. 제가 북한 작가가 작곡한 출강이라는 거문고 독주곡이 있어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창작 국악입니다. 저는 그 한 곡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원형 거문고 음악의 원형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대중적이에요. 싶다. 아니 여기서 유튜브에 위대함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출강 치시면 수백 개가 뜹니다. 그 연주가 누가 하는 게 뭐 최고입니까? 우리 남한 이제 연주자들이 또 있어요? 악보가 이제 아무것도- 내려왔네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지고 여러 교류가 생긴다면 사람이 사는 주거 형태나 도시 같은 것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긴 많이 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채우는 거고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재 이미 북한도 많은 자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늘 북한만 보면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 예전에 동유럽이나 뭐 러시아 그 개방 시절의 어떤 90년대 시절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유럽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전제 시대 때 생겨난 광장입니다. 이 황제가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있는 동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회주의 혁명이 오면서 이 전제주의니까 이걸 없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산주의 그 이제 상징표를 이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90년대 이제 레닌 동상이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주변에 있었던 어떤 프로파간다 이렇게 사인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뭐 맥도날드 사인 들어가고 뭐 코카콜라 뭐 이런 자본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그냥 도시 광장인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표출을 하는 거 없고 자기들의 욕망과 어떤 뭐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도시와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인데 서울도 강남 개발하고 막 도시화하면서 과거의 역사 유적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풍납토성이라든지 석천동 고분군 같은 경우예요. 근데 북한에서도 평양 지역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에만 막 예, 하다 보면 저도 가끔 이제 구글 어스나 이런 거, 구글 지도 같은 걸 이용해서 북한 위성 사진들 평양을 가끔씩 보거든요. 정말 가고 싶으시구나. 예. 그래서 보는데 아니 옛날 고구려 때 성벽 자리에 지금 건물들이 막 들어선 게 몇 개월 만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가슴이 철렁하죠. 아 저거 저렇게 막 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빨리 좀 남북한이 교류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는 이제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규모 이상의 네, 그렇죠. 그래서 할 때는요. 뭐 일단 나오면 일단 스톱이잖아요. 고고팀이 먼저 가서 지표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땅 밑에. 그럼 잠이 막 안 오시겠어요? 이렇게 막 바뀌고 야 이거 내가 좀 어떻게 좀 연구해야 되는 사료들인데 잠은 오고요. 예. 잠 잠은 자야 되니까요. 예. 그렇지만 안타깝죠. 그리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잖아요. 제가 북한 당국에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